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 시대의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합원 입주권 낱낱이 파헤치기 제1탄으로 조합원 입주권의 간단한 기본 개념에서부터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 조합원 입주권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도 아기에서부터 청소년기, 성인, 노인, 생애 주기가 있을 텐데 조합원 입주권도 이러한 주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하나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이 관리계획 처분인가라는 걸 봤습니다. 내가 집을 하나 취득하고 관리계획 처분 1까지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전주택이라고 하겠고요. 이제 관리계획 처분인가를 받고 준공일까지 기간에 보유하고 있는 이 주택은 주택이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세법상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공 이후부터는 양도일까지 신축주택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것은 관리계획 처분인가로부터 준공일까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을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일로부터 관리계획 처분 인가일 전까지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우리가 원조합원이라고 하고요. 관리계획 처분 인가일 이후 원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우리가 승계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구분이 중요한데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구분은 중요하다라고 우선 개념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만 가지고 있었을 때 비과세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 원조합원인 케이스입니다. 관리계획 처분 인가일, 만약에 인가일 전에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한다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주택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21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즉 내가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관리계획 처분 인가일 현재 해당 1주택에 대해서 2년 보유하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한다면 2년 거주를 했다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양도 당시에 조합원 입주권의 실질 거래 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거는 뭐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을 팔 때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양도세를 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관리계획 처분인가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주택을 하나 취득했는데 취득까지 1년 만에 관리계획 처분 인가가 나는 경우이죠. 그러면 내가 보유 2년을 하고 싶어도 관리계획 처분 인가일 시점까지 2년을 할 수 없으니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비과세를 적용받냐라고 하면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사용 승인일, 즉 준공일 이후 주택으로 내가 이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보유기간 2년 하고 거주기간 2년을 만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세법에서는 종전주택과 공사기간 그리고 신규주택으로서의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간을 보유기간으로서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거주기간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사이에 내가 이제 취득하고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그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은 당연히 거주를 할 수 없으니까 이 거주기간에서 제외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냐라는 부분인데요. 장특공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계획 처분 인가일 전까지는 우리가 주택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취득일로부터 관리계획 처분 인가일까지는 주택으로서의 그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특공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종전주택을 14년 5월에 취득했고 관리계획 처분 인가가 19년 8월에 났습니다. 그리고 20년 10월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게 되는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보았는데 이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총 보유기간이 종전주택으로서 14년 5월에서부터 20년 10월까지 총 6년 5개월 보유를 하다가 양도했습니다. 장특공 보유했을 때도 6년 동안에 장특공을 적용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합원 입주권은 그 취득일로부터 관리계획 처분 인가일까지 그 기간이 3년 이상이
이상이면 장특공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케이스에서는 14년 5월부터 19년 8월까지 5년 3개월 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특공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승계조합원은 조합원 입주권인 상태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드렸지만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자, 원조합원으로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관리계획 처분 인가일 시점까지 보유기간 2년,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의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지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승계조합원은 애당초 관리계획 처분 인가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이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완성되는 시점인 사용 승인일, 즉 준공일로부터 취득 시기를 계산해서 그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한다면 거주기간 2년을 만족해야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양도 시에 장특공을 적용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조합원은 관리계획 처분 인가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이기 때문에 장특공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장특공은 취득일로부터 관리계획 처분 인가일까지의 토지 건물로 보유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인데, 승계조합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장특공을 적용받을 수 없고요. 나중에 그게 이제 완공돼서 신규 주택이 된 다음부터는 보유기간이라든지 거주기간에 따라서 장특공을 적용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조합원 입주권의 기본적인 개념과 조합원 입주권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무쪼록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은 친숙해진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